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오늘은 결혼식 축의금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미래의 심리를 한번 예측해 볼게요. 제가 석사 논문을 2014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 심리학 주제는 사람은 생식 본능보다 생존 본능이 더 앞서서 앞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쓰려고 했었는데 2014년이었잖아요. 너무 제가 미래를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선행 연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석사 논문은 선행 연구가 많은 것을 바탕으로 논문을 쓰는 방법을 연습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가 많지 않아서 다음번에 박사 가면 쓰려무나 라고 하셨습니다. 2014년만 해도 이렇게까지 결혼을 하지 않는 경향성이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미래 예측을 또 다른 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축의금 문화인데요. 저는 앞으로 축의금 문화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한번 심리학이랑 연관돼서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월급을 받게 되면 경조사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꽤 쏠쏠하게 나가요. 경조사의 조사에 해당되는 장례식 비용이 평균 1,000만 원. 경조사의 경사에 해당되는 결혼식 비용이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자, 평균입니다.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은 더 많이 쓰고 더 적게 쓰는 사람들은 더 적게 쓰겠죠. 원래의 경조사의 전통은 바로 품앗이였습니다. 품앗이의 정의는 노동력을 빌려 쓰고 갚아주는 형태죠. 우리 선조들은 모내기, 벼수학 등을 서로 분담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이번에 모내기 한 날이면 다른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모내기를 도와줬고요. 또 옆집이 모내기 할 때에는 제가 또 가서 모내기를 도와줬습니다. 왜요? 혼자서 하기엔 땅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품앗이가 바로 경조사 비용인데요. 조사는 안타깝게도 다 이루어집니다. 아직까지 엄청나게 부자라고 해서 불사조처럼 살아있고 가난하다고 해서 일찍 죽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조사는 품앗이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경사는 좀 달라졌습니다. 지난 뉴스를 보면 부동산을 가진 남녀가 더 연애와 결혼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뉴스 기사가 있었고요. 작년 기사가 되겠네요. 그리고 요즘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란 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3포 세대란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고요. 5포 세대란 연애, 결혼, 출산에 집과 경력을 포기한 세대가 5포 세대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제 주제가 앞으로 결혼식 축의금 문화가 없어진다였죠?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제는 집과 경력, 연애, 결혼, 출산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축의금을 받게 되는데요. 왜요? 결혼을 하니까요. 그런데 집과 경력은 꿈도 꿀 수조차 없고 연애, 결혼, 출산을 아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계속 축의금을 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한번 대학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학교에 100명이 있습니다. 10명으로 할까요? 이 10명의 고등학생 중에 5명은 대학에 가고요. 5명은 대학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 문화에는 대학을 가면 입학 선물을 무조건 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결혼식 축의금 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대학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 성적이든 대학교 입학금이든 성적과 돈이 없는 친구들이 성적과 입학금을 다 준비를 해서 대학에 가는 친구들한테 입학 선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한 명이요. 이 친구한테도 입학 선물 해야 되고요. 이 친구한테도 입학 선물 해야 되고 이 친구에게도 입학 선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차피 성적과 대학교 4년 다닐 돈을 준비한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들은 성적과 대학교 다닐 돈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조가 일어나죠? 대학교를 갈 수 없는 친구들이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친구들한테 이 한 명이 한 명 다 대학 선물, 즉 비유를 제가 했죠. 결혼 축의금을 주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도 경제적 부가 더 많은 사람이 경제적 부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한테
약간 복지 혜택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어느 나라 문화든 있죠. 그런데 이 결혼 축의금은 반대입니다. 결혼을 집과 경력, 연애, 결혼, 출산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분명히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신혼집이 있어야 또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너랑 나랑 다른 지역에서 살 건데 혼인신고해서 우리 부부처럼 살자라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돈이 많아서 각 집을 전세든 매매든 해서 주말 부부하는 사람들 말고요. 그럼 결국 오포세대, 연애, 결혼, 출산, 집과 경력을 포기한 사람들이 연애, 결혼, 출산, 집과 경력을 가진 사람한테 계속 축의금을 해주는 문화가 지금의 결혼 축의금 문화입니다. 물론 또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도 결혼을 할 수 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지만 심리학에서의 예측은요, 통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 이러한 구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 네 말이 맞으려면 결혼한 사람이 50대 50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따질 수 있겠죠. 자, 현재자 기준으로 83년생, 그러니까 지금은 41살이지만 올해 6월이 되면 40살이 되는 사람들 기준으로 미혼율은 40%가 되겠고요. 올해 기준으로 88년생, 그러니까 35살 기준으로는 미혼율이 73%가 되겠습니다. 자, 올해 기준으로 35살이 미혼율이 73%죠? 통계청에 의하면 남자는 33세, 여자는 31세에 결혼을 합니다. 통계청에 의한 초혼 나이예요. 그러면 지금의 88년생 35살은 남녀 평균 초혼 나이를 지났죠. 그럼 우리가 추이를 봤을 때 결혼을 할 확률이 올라갑니까? 결혼을 안 할 확률이 올라갑니까? 결혼을 안 할 혹은 못할 확률이 올라가는 나이죠. 그 사람들의 미혼율이 73%입니다. 몇 년이 더 지나서 지금의 그 88년생 35살이 결혼을 그래도 좀 한다고 칩시다. 100%가 다 할까요? 요즘엔 비혼하겠다는 사람도 많은데 100%가 다 할 리가 없겠죠. 제가 아까 말했던 약 50%가 결혼을 하고 약 50%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지 못하는 비율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못하는 아니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축의금을 내게 되겠죠. 다시 주제로 돌아오자면 결혼 축의금은 품앗이였습니다. 품앗이는 서로 큰일이 있을 때 서로 분담하는, 서로 도와주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앞으로 미래에는 50%는 결혼하고 50%는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품앗이 시스템은 무너질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심리학을 들고 찾아올게요. 다음번에 뵐게요.